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영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 갑선거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신영대 국회의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당선은 무효가 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어 재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에 대해 임기 내에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싶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투자자를 선정해 사업을 위한 특별법인 설립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4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강행하기보다는 지방선거 이후에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영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군산 김제 부안 갑 선거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2달 동안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선거 캠프 사무장으로 활동한 강모 씨. 대법원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제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캠프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기 전 경선 여론조사에서 대량의 사명 휴대전화와 1,500만 원을 제공하고 허위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착오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전 현직 보좌관 2명의 상고 또한 기각되며 원심인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강 씨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신영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시 후보자인 신영대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군산 김제 부안갑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오는 6월 3일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입니다. 전북선관위는 대법원 판결문을 접수하는 대로 당선 무효를 공식 공고하고 구체적인 재선거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 재선거 공천 여부는 중앙당 결정에 따라 이뤄질 전망입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지난 총선 과정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1억 4천여만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신영대 국회의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당선은 무효가 됐지만 헌법재판소 판단이 남아있어 재심 가능성과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신영대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판단이 남아있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지만 신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 시 당선을 무효 처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당선도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의원은 강모 씨의 위법 행위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모 씨가 공식 선임된 시점은 지난 2024년 1월 12일이지만 문제가 된 위법 행위는
그 이전인 2023년 12월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임 이전의 행위까지 당선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신 의원은 어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제265조 제1항 제24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 때문에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단임권을 침해하고 헌법 원리인 자기 책임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심을 통해 의원직 상실 효력이 뒤집힐 경우 한 지역구의 2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초유의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신 의원은 이와 별도로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대가로 군산시민 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휴대전화 100여 대를 이용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신 의원의 정치적 거취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이 당내 경선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경선 조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원심 유지 판결로 신영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면 곧바로 당선이 되는 지역의 선거 구조에서 공정성이 무너진 선거 결과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신 의원이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20일까지 소속 선출직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결과는 후보 공천 과정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평가에서 개인과 가족윤리 항목 배점을 기존 50점에서 120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 강력범죄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부정부패, 부동산 투기, 갑질 등 6대 비리에 대한 검증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류인철 도당 부위원장이, 선거기획단장은 김광석 도당 사무처장이 맡았습니다. 검증위는 예비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게 되며 기획단은 지방선거 프레임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새만금에서 상용차 자율주행이 시작됩니다. 전북도는 오는 2월부터 새만금 국가산단과 군산항, 전주 물류거점을 잇는 61.3km 구간에서 상용차 자율주행 유상 운송 실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상용차가 항만에서 반출된 화물을 싣고 산업단지와 물류센터 등을 오가며 경제성과 안정성, 효율성 등 사업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 자율주행과 원격관제가 결합된 운송 방식도 현장에서 검증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개발에 대한 국비전환 여부가 올 상반기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당초 지난해 말 예상됐던 제3차 신항망 건설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올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개발의 국비 전환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전문가 자문과 실무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정부 설득 논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이달 중에 동물의약품 규제 자유특구 지정 신청서를 정부에 내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세무계획 등을 검증해 오는 5월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4년간 3가지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북자치도는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13개 기업과 함께 동물용 신약 개발을 위한 효능, 안정성 데이터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 실증과 자가 백신 대상 품목 확대 실증, 동물용 의약품 독성 시험 제출 항목 면제 가능성 실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올해 하수도 정비 사업을 확대합니다. 시에 따르면 976억 원을 들여 5개 하수도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은 중앙 대하 배수분구 도시 침수 예방과 대하 회연 하수관로 정비, 대하 공공처리 하수처리장 증설 등입니다. 시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올해부터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는 3월부터 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익산시는 원광보건대 라이즈 사업단과 맞춤형 돌봄 환경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을 벌였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장기 요양자와 장애인 등 14,200여 명을 우선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방문 의료 서비스 제공과 블루투스 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거동 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에 대해 임기 내에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싶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4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성급하게 강행하기보다는 지방선거 이후의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반대론이 여전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신년 브리핑을 통해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을 임기 내에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익산의 경제 영토 확장과 직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경제 영토를 새만금까지 확장하기 위한 교두보입니다. 그게 새만금하고 딱 접촉하는 접지 들은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특히 이 사업은 여러 상황과 연결돼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롭게 마련되고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과 관련해 익산 연결도로 구축 등 5개 사업을 반영시키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되면은 지금 저희가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익산시 사업을 5개를 집어넣었는데 나머지 5개 사업조차도 이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로 꼽고 있습니다. 만경강 수변도시 입지는 전주와 군산, 완주, 정읍 등과 지리적 연계가 가능해 공공기관 집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유치 경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변도시에다가 장소를 정한 것이 그것은 지금 전북도 많은 시군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가야 반발이 적습니다. 그러면 지지를 얻어낼 수가 있고. 이처럼 정 시장이 만경강 수변도시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 LSY 건축사 사무소와 애니스티 건설 등 2개 업체가 익산시에 참여 의향서를 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22일까지 제출되면 익산시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적격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4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보니 우려 목소리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서둘러 강행하기보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시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시장한테 넘기고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그런 절차들을 밟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시장이 5개월 남은 임기 내에 마무리 짓고 싶다고 밝힌 만경강 수변도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사업비는 500억 8,300만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보다 61명이 늘어난 11,345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익활동 8,973명, 역량활용 1,933명 등이며 사업 유형에 따라 10개월에서 12개월간 활동하게 됩니다. 한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시니어 클럽과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익산시 지회 등 14개 수행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익산시가 올해 추진할 외국인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익산시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7,742명이며 70% 정도가 20, 30대입니다.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된 지역 특화형 숙련 기능인력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장기 체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올해 생활 안내책자 배포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외국인 명예통장 등 44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가 올해 온실가스 23%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올해 온실가스 23%에 이어 2030년까지 43%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 중립 포인트제와 저탄소 식생활 등을 강화하고 일회용품 400만 개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 이클레이 가입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기후 정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4만 객실의 숙박시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관람객까지 포함하면 8만 객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숙박시설은 만 객실에 불과해 올림픽 선수와 코치, 관람객 등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는 이에 따라 4성급이나 5성급 호텔 유치와 크루즈 활용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기 환경이 악화돼 주의보 발령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은 모두 7일로 1년 전 이틀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의보 발령 권역도 2023년에는 중부 권역에 한정됐지만 지난해에는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군산 앞바다의 해양오염 유출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는 6건, 유출량은 1.968kl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4년 7건, 5.163kl와 비교해 사고 건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유출량은 62% 급감했습니다. 유출량이 급감한 원인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파공 부위 봉쇄와 적재유 이적 등 적극적인 확산 방지 조치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청년 만원주택 공급을 제안했습니다. 최 전 차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다가구나 유휴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청년에게 만원에 장기 임대하는 주택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최 전 차관은 익산시가 민간이나 LH의 공동주택을 전세로 확보해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호영 의원이 내란종식 프레임과 국가 전략 산업을 연결해 기업에게 쓸데없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를 위한 핵심 사업을 선거용 메시지로 소비하는 순간 기업들은 전북을 부담스럽게 인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취약계층은 학교폭력 등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국선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기초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이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등으로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국선 대리인 선임과 회당 5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에 대해 예산 배정을 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지원에 나섰습니다. 후배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들이 구속됐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달 중순쯤 10대 후배를 둔기로 폭행하고 4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후배가 소셜 네트워크에 자신들을 험담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식품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확대됐습니다.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지원하는 사업은 공동기술 개발과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선, 식품기업 해외 인증, 기업 지원 시설 및 장비 활용 지원 등 5개입니다. 일부 사업을 제외하곤 이달 23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식품기업 해외 인증 지원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익산 지역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내일 오후 2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입학생은 2,116명이며 가족 거주지가 이전된 경우 23일부터 닷새간 재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근대문화유산 동행투어를 운영합니다. 시에 따르면 동행투어는 근대역사박물관과 장미갤러리 등 시간 여행마을 일대 2개 코스를 해설사와 함께 둘러봅니다. 소요 시간은 약 2시간으로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관광진흥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군산에 위치한 대상 전분당 공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글로벌 해썹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상 전분당 공장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2개 업종으로 글로벌 해썹 인증을 획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분당 업계에서 인증을 받은 것은 대상의 군산 공장이 처음이고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도 처음입니다. 대상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국제 표준에 부합한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익산에서 펜싱 최강자를 가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진행됩니다. 대한펜싱협회는 이달 11일부터 12일간에 걸쳐 익산시 실내체육관과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2,200여 명이 참가하며 권상우, 김윤서 등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9명은 남자 에페와 여자 사브르 종목에 출전합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위해 익산 지역 시립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립도서관 7곳에서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독서교실과 문화학교 등 29개 강좌가 운영됩니다. 참여 학생은 주제별 독후 활동과 스피치, 퀴즈, 요가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이용하면 됩니다. 검찰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와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어양동에 위치한 음식점 종갓집에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자립 초기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종갓집은 2023년부터 아동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백미를 기탁하는 등 꾸준한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군산체력인증센터가 2026년 1기 체력증진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소도구를 활용한 근력 향상, 전신 근기능 향상, 체력 향상 트레이닝, 전신 근력 운동 등 총 4개 과정이 있으며 8주간 진행됩니다. 접수는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익산과 군산은 영하 5도에서 시작해 낮부터는 추위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전북의 최저기온은 영하 9도, 최고기온은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익산도 주말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군산은 주말에 2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고 내일 밤 서해상에 다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